그러면 세 개의 성질과 대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봅시다. 오늘은 세 개의 성질과 대비가 잘 드러나게 티셔츠를 디자인해보고 교실 인테리어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등교 수업 때 배부한 학습지. 여러분들 이거 2장 중에 1장 받았죠? 둘 중에 1장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색연필. 선생님은 이것밖에 없어서 12색 색연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색이 많으면 좋아요. 24색이나 36색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사인펜 혹은 물감 등의 색칠 재료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선생님은 예시를 보여주려고 이 색연필과 그리고 물감을 둘 다 준비했는데요. 물감은 수채 물감 준비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을 미리 짜서 말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팔레트만 가지고 오면 되고, 혹시 이렇게 짜서 말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물감과 팔레트가 둘 다 필요합니다. 또 붓, 그리고 이건 물통 대신해서 쓸 카페의 플라스틱 컵입니다. 또 붓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게 이런 티슈나 혹은 걸레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걸레 쓰세요. 휴지는 너무 많이 필요해서 버리는 양이 많거든요. 걸레는 빨아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때 등교를 못했거나 학습지를 잃어버린 친구들은 이 학습터에 그림 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얇은 복사지에 복사한 것이라서 만약 물감 같은 것을 색칠 재료로 준비했다면 좀 더 두꺼운 종이, 도화지 같은 데에 옮겨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원본 종이가 있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먼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서 학습지를 유리창에 대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으로 고정해서 붙이세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내가 옮겨 그릴 도화지를 위에 대고 맞춰서 붙이세요. 그럼 이제 어떤가요? 햇볕 때문에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걸 펜이나 연필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창문에 체중을 너무 실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그리세요. 자,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렇게 옮겨 그렸습니다. 물감을 쓸 거라서요. 도화지에 옮겨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죠? 이 티셔츠 디자인부터 해볼게요. 얘는 물감을 사용해서 계절에 어울리는 색을 생각하면서 사계절이 느껴지게 옷을 꾸며보려고 해요. 이 친구들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느껴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왔고요. 왜 두 곳에 물을 받아왔냐면 지금 선생님이 물통 대신으로 쓰는 이 컵이 생각보다 작아서 수채화는 물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얘는 물감이 묻은 붓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고요. 얘는 새롭게 깨끗한 물로 물감을 풀려는 용도예요.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작은 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물통이 너무 작거나 혹은 물이 쉽게 더러워진다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붓도 여기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채 물감을 사용하기 편하게 팔레트에 옮겨 놨는데요. 투명 수채화에서는 흰색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명도와 채도 이런 것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 없이 그걸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포스터 컬러의 흰색 물감을 가지고 왔어요. 얘를 가지고 흰색을 섞어서 쓰려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먼저 봄부터 해볼까요? 다르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봄, 여기가 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봄은 일단 밝은 색, 명도가 높은 색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꼭 명도랑 채도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명도가 높은데 채도는 낮은 색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색, 채도가 높은 색에 이런 순색에 흰색을 섞으면 이런 명도는 높죠. 밝은 색이죠. 그런데 채도는 낮은 이런 색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이런 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봄에. 그래서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벚꽃색 같은 그런 색으로요. 마르기 전에 훅 다 칠해버립시다. 이 아래쪽에는요, 약간 밝은 녹색, 연두색 이렇게 해서 푸릇푸릇하게 이것도 약간 명도는 밝고 채도는 낮게 흰색을 많이 섞을게요. 이런 색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살짝 그라데이션 해볼까요? 선생님은 봄 하면 이런 밝은 색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역시. 만약에 이 칠한 색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이 젖은 상태에서 하면 종이가 망가지거든요. 그 왜 종이에 때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긁히거나 그래서 지우개똥 같은 때가 나오거나 혹은 종이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가능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잠시 놔뒀다가 다 마른 후에 색을 덧입히면 조금 가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기로. 옷깃 부분을, 카라 부분을 안 칠했네요. 얘도 이렇게 칠하고요. 그리고 여름 해볼까요? 여름도 비슷하게 좀 밝은 색이 어울리는데 여름은 그것보다 좀 채도가 높은? 쉽게 말하면 그런 쨍한 색들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약간 얼룩덜룩하게 이번에는 같은 파란색 계열 중에 조금 더 다른 파랑을 섞어서 두 개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해볼게요. 여기 아직 젖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긴 요만큼 빼고 색칠할게요.
약간 그 뭐냐, 그라데이션 했어요. 이제 다 말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색은 약간 이런 색 종류인가 봐요. 가을을 한번 해봅시다. 가을하면 나오는 색은 약간 가을에 나오는 색들은 다 약간 황토색이나 갈색이나 주황색처럼 좀 부드러운 색들이 나오지 않나요? 약간 채도는 낮고 명도도 낮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부드러운 색에 어울리게 이렇게 줄무늬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색으로, 약간 색깔이 밝군요. 여기는 좀 더 어두운 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르기 전에 한번 쭉 다 색칠하면 붓자국이 별로 안 나거든요. 네, 마른 후에 색칠을 많이 하면 붓자국이 많이 나는데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해요. 네, 선생님은 지금은 붓자국이 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빨리 색칠을 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말랐나? 이 색으로 여기를, 네, 얘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이고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덜 말랐는데 빨리 보여주려고 계속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쁘지? 그래서 여기 사이를 약간씩 좀 떼어놓고 하고 있어요. 번질까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약간 말려가면서 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이 아주 급하네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치즈빵 같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어깨동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이 친구의 티셔츠 색깔이 있을 테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늘 색칠을 안 하는군요. 티셔츠의 목 부분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을. 겨울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로고나 혹은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런 티셔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한 없게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런 식의 가운데 이런 이 줄무늬에 맞게 약간 네모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옷도 많이 입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려고 해요. 겨울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느낌의 색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대비도 확실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느낌의 채도도 낮고 명도도 낮고 이런 색으로요.
지금 뭘 만들었냐 하면요, 약간 이런 새까만 색을 만들었어요. 얘를 이렇게. 와, 진짜 까맣다. 마음에 드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옷 자주 입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파란색을 대비가 확실하게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시원한 느낌 들지 않나요? 이렇게 대비가 뚜렷해지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겨울이 이런 느낌인가 봐요. 가끔씩 딱 이렇게 나섰을 때 추위가 확 오면 엄청 그런 시원한 느낌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티셔츠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칠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그 얼굴이나 이런 모습을 하셔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러라고 말풍선 그려 넣은 거거든요. 얘가 봄, 그리고 난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얘가 겨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순서대로 안 할 거면 뭐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이거 말고 교실 인테리어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도 할 예정이거든요. 교실 인테리어는 색연필로 할게요. 일단 이 물감들을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혹시 반대로 할 친구들, 얘를 뭐 색연필로 하고 쟤를 물감으로 하고 이렇게 할 친구들은 얘를 다른 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교실 인테리어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얘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5학년 교실인데요. 교실에 어울리게 색을 꾸미려면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교실은 공부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공간에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떤 것이 강조되도록 흥미를 끌도록 주의를 끌도록 하는 그런 색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장소에 알맞게 어울리는 색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사실 우리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 교실이 그렇게 색칠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색 말고 다른 색을 하고 싶으면 다른 색을 해도 좋아요. 어떤 색을 사용하고 어떤 색과의 대비를 사용해서 교실이 좀 더 공부가 잘 되고 또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꾸밀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쑥쑥 들도록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이것밖에 없어서 12색 있는 이 색연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좀 색이 많은 게 있으면은 색이 많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는 한 가지 색상에 한 가지의 명도와 채도, 색상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서 가능하면 좀 더 다양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도 이 색연필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뭐 이것밖에 없으면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 교실 여기 이 천장과 바닥 부분 여기는 어떨까요? 약간 노란색인데 채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자연스러운 색으로 꾸며볼게요. 지금은 색연필을 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얇게 연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노란색을 쓰고는 싶은데 아주 진한 그런 쨍한 채도가 높은 노란색으로는 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만약에 얘를 더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힘을 더 줘서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었으니까 가로로 또 선을 긋고 이렇게 빗금도 긋고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결정하고 시작할게요. 천장과 바닥. 바닥은 이 색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색이도 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색이 너무 진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빗금을 그어서 연한 색이 되도록 그려볼게요. 또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색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이랑 뒤쪽 서물함을 전부 다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바닥보다는 서물함 색이 진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색칠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해지게. 혹시 그 나무 색연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연필깎이로 깎아야 되는 색연필. 그건 좀 더 종류가 많죠. 그 색연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하시면 좀 더 여러 가지 색을 골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것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12색 색연필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색깔을 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여기도 그리다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문도 이렇게 색칠을 할까요? 문은 여기 안쪽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 틀 부분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미 교실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아는데. 그래도 가능한 다른 색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문 틀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꼭 그 색깔대로 안 해도 되니까 좀 색칠을 해볼까요? 이것도 크게 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대비가 큰 색깔들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와서 이게 그만큼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우리의 눈이 자꾸 그리로 가게 되니까
약간 시원한 또 있는 색깔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아, 그러고 보니 교실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됐나 봐요. 결국에는 이런 색깔을 쓸 때 이렇게 쓰고 있네요. 원래 교실 인테리어랑 비슷한 색깔로 하고 있네요. 이것도 색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부드러운 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야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네요. 아, 여기에 시공간의 왜곡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를 그릴 때 손을 한번 떨었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네요. 우리 반에는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뭐 혹은 액자를 걸든 뭐 다른 걸로 꾸미셔도 괜찮아요. 비슷한 색 중에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고 여기도 그냥 이어서 색칠을 이렇게 할게요. 원래 여기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그냥 이렇게 줄게요. 약간 여기는 창이에요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같은 톤으로 가볼게요. 시원한 걸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푸른색 계열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의 고정관념인지 선생님의 색에 대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따뜻한 느낌의 색들이 너무 많으면 뭔가 자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의 위안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교실에서 하고 있어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정답이 바로 보이는데요. 정답이라기보단 너무 훌륭한 예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색이 더 진하지만 색연필이라는 매체 자체가 어떤 한계 이상으로 색깔이 더 진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이런 거 말고 진하게 올라가는 색깔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진한 부분적으로 사인펜을 한다던가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안쪽에 원래는 이게 교실에서는 뒷판이 진한 초록색인데 별로 초록색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색이 되도록 칠해 볼게요. 그리고 틀은 이 색으로 크게 어느 부분이 딱 강조되고 돌출돼서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의 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혹시 공부방에서 이걸 들으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집 그리고 내 방의 인테리어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방에 쓰인 것들의 색깔이 어떤가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이 가구의 색깔은 바꾸지 못하지만 뭐 가구에 천을 씌우거나 시트지를 씌우거나 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얘가 색이 너무 진하구나. 내가 그래서 공부가 안 됐던 거구나 하고 이번 기회에 바꾸실 수도 있겠죠. 뒤에 배경은 대강 다 칠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걸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책걸상은
연한 연두색과 그리고 약간 레몬색 같은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물론 무척 좋아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다 그렇게 비슷하게 했으니까 조금 더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이야 하는 느낌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회색 빛깔로 밑에는 전부 이렇게 근데 위쪽은 아무래도 좀 밝은 이런 색으로 확실히 이게 색깔이 12색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은 좀 색깔이 여러 가지인 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물감이 있는 친구들은 물감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물감으로는 훨씬 더 여러 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또 가까이에 있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진하게 칠해 볼게요. 그리고 뒤에는 비슷하게 약간 노란빛에 안쪽이 이렇게 좀 둥글려져 있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고무로 그냥 까만색으로 할걸. 이 의문의 귀 한짝은 왜 안 칠했을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얘를 그렸냐면 이렇게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시원한 느낌의 교실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 가지를 더 그리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근데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티셔츠 디자인과 교실 인테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세계 성질과 대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4단원 우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학교 생활을 수채 물감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 수채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팔레트, 안에 물감을 짜서 말려두었다면 따로 물감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팔레트와 물감을 둘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수채화 붓, 물통,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쓴 것처럼 플라스틱 컵이나 페트병 윗부분을 자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걸레, 붓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또 그림 그릴 도화지, 색연필과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의 작품을 카카오톡 채널 백쌤의 미술 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